오늘은 그 7월 6일 월요일 7시 40분입니다. 오늘부터 좀 2차 전지를 좀 본격적으로 좀 샀으면 하는데, 뭐, 또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이라 너무 올라버리면 이게 또 사기가 좀 그렇고, 냅둬야지 뭐 올라가 버리면 그냥 있는 것만 만족하고, 자꾸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마 오늘부터는 아예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좀 땡겨 먹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에 운동하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 갖고 아침 먹는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아침은 생략하고 오늘부터는 점심을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요일 되면 2차 전지가 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부터 내가 2차 전지를 좀 제대로 해서 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아닌 종목도 한 2종목 있거든요. 뭐 현재 시가로는 한 500만원도 안 되는데, 그거를 그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으로 그 종목도 교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주식담보대출로 해가지고 지금 한 400만원씩 밖에 안 샀는데, 그걸 갖다가 좀 한 1, 2천만원까지 이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식 투자는 그 박순영님 외에 다른 사람들 말 들을 필요가 없는데, 박순영님 말이라 해서 완벽하고 한 것도 아니고, 주식은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일단 박순영님도 보니까 자기가 혹시 깜빵에 갈 확률이 많아가지고 미리 그 게릴라 방송을 한 건지 하여튼 그래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앞전주 수요일날 한 걸 갖다가 제가 이번 주말에 들었거든요. 1시간 얼마짜리인데 한 1시간 반짜리인가 1시간짜리인가 그걸 잠깐 들었는데, 보니까 그 수요일날 게릴라 방송을 하면서 일단 돈을 갖다가 5%만 남겨놓고, 원래 현금 30%를 갖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다 때려박아라 이거야. 5%만. 그럼 5%는 왜 놔놓느냐.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지수가, 물론 제가 그 생각이 똑같은 게 박순영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지수가 떨어지다 보면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거야. 그거에 대비해서 지수 따라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하되, 결국은 거의 현금을 지금 다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맞고, 제 생각도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템포가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안타까워할 게 없는 게, 이게 오르는 것도 금방 따라 올라가요. 옛날에는 나중에 그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됐을 때, 지금 내가 10,000원에 샀다 15,000원에 샀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누가 조금 이런 데서는 잘못하더라도 누가 끝까지 좀 가져가느냐,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한 배라도 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다 한 번 더 가면 20억인데 그 기간이 누가 오래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도 누가 그러니까 멘탈이 누가 좋으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얼마에 더 싸게 샀고 적게 샀고 하는 거는 미래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니까, 여기에 무슨 목숨줄을 맬 필요가 없다 이거지. 특히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올인 쳤다가 만에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잘못하면 일하러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일어나기 싫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욕심을 줄이면 되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면 돈 더 주식담보대출 할 일도 없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좀 더 그러면서도 돈을 제대로 벌려 그러면 그 돈을 남보다 몇 개월을 더 가져가든지 1년을 더 가져가면 되는 거고. 저는 또 돈 버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도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R&D 예산 폐지를 하게 되면, R&D 예산 폐지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R&D 예산이 지금 연 35조고 내년에는 연 40조 될 건데, 연 35조를 대기업에다 줘버려라. 그럼 R&D 예산이 없어지는 거잖아. 자동 폐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R&D, 그 다음에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면 R&D 예산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유상증자나 사모펀드나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고. 왜냐면 회사가 R&D 예산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거고,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허담보대출 제도는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산학, 연구소 이런 모든 대기업까지 해갖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게 특허담보대출 제도고, R&D 예산은 오직 대기업만 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R&D 예산은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R&D 예산을 이승만, 박정희 때처럼
대기업에다 지원해라. 아니면 일본이나 현재 일본이나 중국처럼 대기업에 지원해라. 이래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말을 제가 R&D 예산 대기업 지원, R&D 특허담보대출 제도하고 신설하고 똑같은 말이 R&D 예산 폐지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R&D 예산 폐지는 특허담보대출 제도인데 신설인데 이 특허담보대출 신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 잡스, 저커버그, 에디슨이 될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 특히 머리가 좋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고. 그런데 이제 이게 하려고 하면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결국은 R&D 예산 폐지는 특허담보대출 제도 신설인데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신설되면은 모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누구든지 빌 게이츠, 잡스, 에디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넘쳐나고 그러면은 애플이나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서 생겨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넘치고 꿈과 희망이 넘치고 한국은 자살률이 저출산율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못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걸 못 벗어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입법사법행정 고위층, 그 다음에 대학, 산학, 뭐 좀비기업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과적으로는 사회 지도층, 대학 교수 등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밥줄하고 관계 있으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으면 빌 게이츠, 잡스, 저커버그처럼 고등학교만 나와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에디슨처럼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도 이제 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부자가 되고 나라에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젊은 사람 아무 이제 사회 계층이 없어지잖아.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대 4대부 10%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데 보면 뭐 종교 지도자 뭐 군부들이 사회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100을 허무는 그게 특허담보대출 제도란 말이에요. 그게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려면 R&D 예산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중요하고 그럼 요것만 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생기면 일단 뭐예요? 일단 대학교에 사람이 대학을 안 가. 대학을 안 가도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굳이 뭘로 대학 가? 대학 가도 직장 안 잡히잖아. 왜 그러냐면은 창업을 안 해갖고 누가 기업을 안 만드는데 대학을 나와도 안 되는데 누가 대학을 가려 하겠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 지도자층들이 말빨이 다 죽어요. 다 개소리 하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걸 누가 듣느냐고. 응? 그러고, AI, 바이오 뭐 이런 거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래도,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어갖고 안 되는데 그런 사기에 안 놀아나고 정부 지원 사업에 누가 놀아날 사람들도 없고 그거 가갖고 내가 뭐 멘토니 뭐 악셀레이팅 개소리 듣고 어디 가갖고 정부 지원 사업 받는 사람도 받으러 댕기는 놈도 없다고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는데 뭘 그거 가서 되지도 않는 걸 뭐 바우처니 뭐 쩐식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도 쓸 수도 없고 사업에 도움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받아갖고 인생 폐인되는 거 그걸 누가 하냐고. 그 다음에 변리사들도 특허를 막 지금은 쓰레기로 내줘도 되잖아.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R&D 받은 성과로 해가지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자료 갖고 있는 것만 해도 R&D 예산을 받아갖고 산학이나 뭐 대학교 이런 데서 7천 몇 개 특허를 만들어갖고 하나도 쓰지도 않아. 지금 쓰지도 않으면서 일반인한테 내가 뭐 베푸느니 너희들 사라. 뭐 천만 원에 사라. 2천만 원에 사라. 이지랄하고 쳐잡혀졌다고. 근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특허에 대해서 좀 알으셔야 돼. 특허는 쓰레기일수록 특허가 잘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내 거다. 얼마나 범위가 넓어. 이런 거는요 특허 날 수가 없어. 그런데 뭐 하여튼 간에 특허라는 거는 제대로 한 거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고 논문도 그래요. 제대로 그 영양가 있는 경제성이 있는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거는 절대 특허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거는 상업적인 특허를 냈는데 옆에 특허하고 서로 걸리잖아.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관해서 막 특허를 내줬는데 아니 중국 놈도 비슷하게 냈어. 그러면은 나중에 중국 놈하고 이 특허가 무효소송 걸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함부로 특허를 못 내줘요. 그런 거는. 근데 이 특허가 별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야. 그러면 특허 내줘 남하고 경쟁될 일이 없으니까 사업성이 없으면 특허가 쉽고 사업성이 있으면 특허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국 특허는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그 대기업 특허는 미국의 특허하고 거의 비슷하지만은 대기업이 아닌 일반인의 특허는 미국 특허 10,000개 갖다 대도 우리나라 특허 10,000개 갖다 줘도 미국 특허 1개보다도 못하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허는 그 대기업 특허 외에는 99%
이상의 사용되지 않는 특허야. 사용되지 않는 특허다 아는 그 방법은 뭐냐면 간단해요. 해외 특허를 했냐 안 했냐는 거야. 왜냐면 쉽게 내가 옛날 몇 번 이야기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비아그라가 있는데 비아그라라는 걸 특허를 안 내고 한국에서 하면 누구든지 비아그라를 만드니까 내가 1억밖에 못 번다 이거야. 근데 내가 한국에서 딱 특허를 해보면 나 혼자가 독점하기 때문에 특허 기간이 20년이잖아. 20년 동안 내가 100억을 벌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미국에 특허를 해버리면은 미국은 한국보다 10배 이상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0억을 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에 네 군데가 되잖아. 그러면은 원래는 내가 특허를 안 내고 한국에서 하면 1억밖에 못 벌 건데 4천억을 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4천억을 벌 수 있는데 왜 4천억을 다 못 벌고 3천억밖에 못 버냐 하면은 중국은 나라에서 특허 등록 자체를 안 받아줘요. 그런 거를 안 만들어주고 지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비아그라를 지들끼리 써버리는 거야. 원래는 화이자라는 데 갖고 중국에다 비아그라를 특허를 받고 팔아야 되는데 중국은 나라에서 특허를 안 내주니까 그 나라에서 내수시장에서 뺏기는 것 자체가 그 비아그라를 만든 사람이 위반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특허는 설계도예요. 누가 보면 아 비아그라를 만들라는데 여기에 어떤 성분이 얼마고 어떤 성분이 얼마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어떤 그 조성비 같은 걸 다 적어야 줘야 돼. 특허라는 거는. 그러니까 특허를 적어야 되니까 중국은 그거 보고 만들어 가지고 수출을 안 하고 내수만 하는 거야. 수출하면 걸리지. 그러니까 그게 막 알게 모르게 해서 막 사람들한테 막 그냥 막 공짜로 막 들어오는 거야. 아,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들은 중국도 대단하네. 비아그라도 만드니까 하는 게. 아니, 그거 못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람보르기니가 있고 내수시장에 2차전지 전기차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좀 달라. 먹는 거는 이렇게 그 모든 게 기술이 특허 하나로 직약이 되겠지만 코카콜라나 뭐 그런 것도 먹는 거지만은 여튼 코카콜라나 이거 뭐라나 코카콜라 이미 뭐가 누가 하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게 그냥 비법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양극재 제조 불안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중국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허보다 더 좋은 게 비법이라고. 비법은 특허는 20년 지나면 누구든지 뺏겨 쓰는 거야. 비아그라 약 지금 풀렸잖아. 그래서 아무나 이래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튼 그래서 중국이 빠지다 보니까 3,000배밖에 안 되는 거고 중국은 남은 거 뺏겨서 쓰는 거야. 근데 비법은 못 뺏어요. 그러니까 특허로는 3,000배를 벌 수 있지만 비법은 4,000배를 벌 수 있다. 근데 특허하고 비법의 차이는 뭐냐? 특허는 20년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특허를 해야 돼. 비용이 많이 들어가. 비법은 그게 아니에요. 코카콜라도 지금 150년 돼서 비법을 독점하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무기 아니야. 100년이고 뭐고. 그래서 비법이 중요한 거라고. 특허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R&D 예산으로 그러니까 R&D 예산은 특허하고 관계되는 거고 비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비법이라는 거는 어느 그 에코프로와 같은 그 기업이 원래 특허라는 것 자체도 그런 거 R&D 예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도 왜 그러냐면은 비법이든 특허이든 남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 특허도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특허 등록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허를 갖고 어떤 특허가 있는데 이 특허를 어떻게 하고 받을 건데 나라에서 R&D 달라. 지금 현재 다 그런 식이잖아. R&D 예산 달라잖아.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원래가 그게 R&D 예산 지원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 특허가 등록이 안 된 데다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특허가 뭐고 개인한테 전 세계적으로 나라에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R&D 예산도 없지만 특허담보대출 제도도 세금이 아니라고.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갖고 비아그라를 내가 1조를 빌렸는데 안 갚으면은 빌려준 은행에서 1조 2천억에 한국 종무당 같은 데 팔아버린다고. 그런 게 그러니까 특허담보대출 제도는 세금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잖아. 특허담보대출 제도 코카콜라, 특허담보대출 제도 특허담보대출 제도 제네럴 일렉트릭 에디슨 뭐 이런 식으로 치면 특허담보대출 에디슨 이런 식으로 치면 유튜브에 그런 게 나와요. 제가 그걸 잘 몰라갖고 근데 오늘도 이승만에 관계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바로 알기 위해서 그걸 내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어디냐 게시물인가 그쪽 어디에 뭐지 거다가 어떻게 일단은 게시를 해봤어요. 내가 그것도 내 유튜브에다 내가 찾아서 게시를 해볼 건데
그러니까 특허는 사업성이 없고 쓰레기일수록 특허가 잘 나고, 우리나라 특허가 다 그런 특허고, 그리고 특허 담보 대출 제도가 없으면은 특허 자체가 좋은 특허가 나온 놈만 병신이야.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뭐 10억을 들여서 특허를 만들어도 어차피 쓰레기. 그냥 어디 아무렇게나 가라를 해갖고 뭐 이렇게 변리사한테 한 5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만들어도 어차피 쓰레기. 어차피 쓰레기야. 특허 담보 대출 제도가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특허 담보 대출 제도가 없는 나라에 R&D 예산이 연 20조, 30조, 지금 올해는 35조 이런 식으로 해년마다 이래갖고 이걸 갖다가 옛날 조선 사대부 같이 우리나라 사회 지도인 지식인층이 여러분 연 35조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우리나라 10%들이 나눠 먹는 게 다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눈에 뭔가 이 사람이 별건 없는데 뭐 교수네 학벌이 높네 공부를 잘하네 가려서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에 붙어서 이 돈을 나눠 먹어서 그런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사례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온 그 사람들 청년들 열받게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라를 못 살게 하고 이러니까,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저출산율 1위다. 그러니까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는 거는 뭐다? 왜 없다? R&D 예산을 대기업에 안 주고 지끼리 나는 처음이니까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창업하고 관계되는 건 특허담보대출 제도인데, R&D 예산이 창업에 관계되는 그런 거라고 맨날 사기를 놓고 청년들을 매일 또 그게 희생양이 돼갖고 젊은이들이 매년 몇만 명이 그렇게 작살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소득이 작잖아. 그게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자영업자가 많아지잖아. 자영업자가 많아져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 쓰는 놈이 없는 거잖아. 그럼 자영업자가 망하는 거잖아. 그럼 자영업자가 망하는 것도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으면 지금 당장에 내같이 똑똑하진,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애플이나, 잡수처럼 돼갖고 기업을 하나 만들어버리면, 그걸로 다 취직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취직한 사람이 돈 쓰면 자영업이 살아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구다? 나밖에 없다, 이거야. 이게 없는데, 이게 왜 없냐면은, 역사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왜냐면 R&D 예산을 대기업에 주는 것도 특허담보대출 제도 만드는 거는 똑같은데,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어도 R&D 예산 대기업에 가면 그게 누구냐? 이승만 박정희다 이거야. 그 다음에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그렇다 이거지. 왜 대기업에다 주면은 그 대기업에 지금 막말로 그렇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제조기술 코카콜라와 같이 은행에 맡겨서 돈 갖다 쓰고, 아니면은, 그러면은, 은행에서도 그래. 그걸 갖다가 에코프로엠이 돈을 안 갚을 경우에는 중국 CAT에다가 팔아쳐먹든지 BYD에다가 그 양극재 제조 기술, 아니든 미국 어디에다 팔아먹든지, 팔아못 보면 그만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 자체를 안 만들어. 안 만드는 이유가, 왜냐면 은행은 나라에서도 왜냐면 R&D 예산에 10분의 1만이라도 만약에 네가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우리가 보증금으로 해서 보증을 가입해갖고 해준다. 주로 이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행도 만약에 자기가 잘못 잡았으면 은행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그걸 파악해갖고 보증 쓰는 기관이나 은행에서 하고 크로스 체크가 들어갈 거 아니야. 안 되면은 창업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되나고, 은행도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 담보대출로 돈 벌 수 있지, 나라에서도 그렇게 보증도 써주는 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없는 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이나 만들었는데, 그 특허담보대출하고 아무 관계없고,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담보대출하고는 1도 관계없어요. 있는 것처럼 하고 특허청하고는 있다 그러면서 매 쓰레기통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일단은 그게 어떻게든 되겠죠. 왜냐면 쓰레기 특허를 못 만들어. 내가 변리사한테 500만원 주고 특허를 만들었는데, 아니, 은행 가니까 돈 10원 못 주겠다 이거야. 뭐냐고, 그럼 변리사하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같이 쓰레기 특허 만드는 우리나라 특허수가 이야기하자면 세계에서 인구당 지금 압도적인 세계 몇 배로 1위고, 심지어 우리나라 특허가 일본보다 많고, 일본보다 박사수가 많고, 특허수도 많고, R&D 인력도 세계 일본보다 더 많다니까. 예? 그래, 근데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내실이 없고, 우리나라가 남은 나라에다 기술 빌려 쓰는 돈이 1년에 5조예요.
그러니까 적자국이라고, 기술 적자국. 그러니 이게 얼마나 썩었어요.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하려다 말했지만은 산학이나 대학에서 특허를 7천 몇 개를 7천 개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했듯이 해외 특허를 안 했다는 거는 내가 3,000배를 벌 수 있는데 중국 때문에 4,000배를 못 벌고, 이제 중국은 이제 특허를 돈을 안 내고 쓰는 거니까 3,000배를 벌 수 있는데 내가 뭐 1만 벌겠다는 거잖아. 해외 특허를 안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 특허, 내 쓰레기라고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허는 대기업 특허 빼고는 해외 특허가 싹 다 1%도 안 돼 있다고. 그래서 99%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허는 쓰레기라고. 나는 해외 특허 10개 하고 국내 특허 10개를 버리고 안 한다고 한 놈이 바보다고. 그런데 그걸 하도록 만든 사람이 옛날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김대중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뭐 코딱 상장. 코타그를 만들어, 제도를 만들어, 기술이 있으면 된다 그래놓고 특허도 없는 놈을 집어넣어 갖고, 그래도 뭔가 기술이란 말이야. 기술이 아니야. 기술은 비법하고 특허라고 그러고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건 남한테 보여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 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공개에도 문제가 없는 거야. 특허는 공개의 대가로 특허 그 권리를 20년간 보장받는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다. 특허보다는 비법이 좋은 거야. 비법은 100년 만년, 에코프로 같은 100년 만년 무기한으로 4,000배를 먹을 수 있는 거고, 특허는 20년간 3,000배를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법이 훨 낫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R&D 예산 그 폐지, R&D 예산 대기업 지원, R&D 특허담보대출 제도 신설을 모두 다가 반대하는 거야. 나라 사회 지도자층이. 왜냐면은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처럼 R&D 예산을 만들거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R&D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삭감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감사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나쁜 거니까 폐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만약 그게 그대로 해서 윤 대통령 의도대로 되고 박근혜 대통령대로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회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 개밥그릇이죠, 개밥그릇. 개가 먹는데 밥 뱉는 거하고 똑같아. 사회 10%에 대해서 그 밥그릇을 회수하는 게 된다고. 회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회수하게 돼갖고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생겨버리면, 회수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반란이 일어난다니까. 옛날 양반 제도가 없어지고, 이란이나 그런 것처럼 그 제도가 없어져갖고, 자기네들은 거지가 되고, 거꾸로 되는 거야. 빌게이츠 잡스 우리나라 청년들이 빌게이츠 잡스 저커버거가 돼가지고, 올라가갖고 너희들 뭐 하여튼 냄새서 이래 되는 거거든. 그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모르고 건든 사람이 누구냐고? 박근혜 대통령 특허담보대출 중국처럼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안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대통령 있겠지. 근데 구체적으로 진짜 할 것처럼 해갖고 안까지 다 만드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 거고, R&D 예산을 진짜 실제로 뭐 삭감을 해버린 사람이 윤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완전 벌집을 건든 거지. 개밥그릇 빼뜨려 버린 거지. 걔들이 지금도 그 윤 대통령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거기다고 특히 이야기하잖아. R&D 예산은 그 사회 그런 산업의 지도자층 자금. R&D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박순영 님이 이야기했지만은 문재인 때 그 R&D 예산에 우리나라 일대 그 마이클 빈병주 홈플러스 개박살 내고 하는 애 알잖아요, 여러분들. 홈플러스 저 안에 그것만 빨아먹고 하는 영양가만 빨아먹은 애, 걔가 마이클 김병주잖아. 걔가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그 고려해안 일대 주주인데 미국에서 태클 걸어갖고 중국에 그 고려해안 못 넘기게끔 어떻게든 지금 장치를 해놓은 상태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걔가 문재인 집권 때 R&D 예산이 원래 20조였는데 그때 당시에 R&D 예산을 마이클 김병주 재산이 1.4조였는데 문재인 끝나니까 R&D 예산은 20조에서 30조로 되고, 마이클 김병주 재산이 10배 늘어나서 14조로 됐대잖아. 그러니까, R&D 예산은 크게 대기업 지원을 안 하게 되면은, 대기업이 특허담보대출도 없고 R&D 예산에 돈이 없잖아. 그러면 결국은 고려해안처럼 일대 주주가 사모펀드 김병주가 되는 거잖아. 예? 그리고 다른 거 외에도 사모펀드 우리나라 2위는 조선일보 사장 사이가 우리 한영 컴퍼니인가 뭐 그래갖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모펀드 2위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R&D 예산이 대기업을 가면 상업펀드가 주고요. 근데 또 상업펀드가 직접적으로 R&D 예산하고 관계 있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가 됐는데, 문재인 때 R&D 예산 20조에서 3조 올라갈 때 왜 그러냐면은 사모펀드 자체가 엔젤 투자자라고 여러 번 많이 들어갔죠. 기업체하고 관계해서 돈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야. 투자를 마른 투자. 그러면은 투자 유치 조건부로 그래갖고 R&D가 네 어느 회사 네 있잖아. 뭐 이러면서 뭐라나. 네 회사 물건을 어디에서 뭐 태양열이다. 뭐 200억을 사준대. 그러면은 사준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 물건을 중국에서 수입해 갖고 다시 팔아먹고 이래도 그 중국도 좋고 또 뭐냐 투자 유치 조건 200억에너치 물건을 네가 제출한다 했으니까 어디 판다 그랬으니까 뭐 누가 구매해 준다 그랬다든지 투자한다 했든지 이래가 투자 유치 조건 뭐 구매 유치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중간 다리를 상업펀드가 나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R&D 예산은 우리가 알기로는 정부 지원 사업 해가지고 뭐 1인당 1억 한도 무상 지원 뭐 해갖고 뭐 1억을 갖다가 뭐 몇천 명에게 5천 명, 7천 명 뭐 몇만 명에게 이런 식으로 주는 제도 그런 거는 그냥 얼굴 가림이야. 그게 책으로 하면은 책이 몇 권이 되고 그게 1000가지 정도가 된다고. 근데 실제로 돈 빼먹는 거는 구매 유치 조건부, 투자 유치 조건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 특허하고도 아무 관계없고 기술도 관계없어요. 누가 니 거 물건 사준대? 누가 뭐 이거 뭐 투자했다. 투자를 얼마나 받았기 때문에 그냥 200억 투자 받아서 그럼 200억 내가 줄게. 안 갚는 돈이야. 그냥 막 주는 돈이라고 구워주는 돈이 아니야 이거는. 그럼 이 돈이 얼마나 헛수를 하냐고. 이런 돈하고 관계돼갖고 옛날에 보면은 사건이 보면은 뭐 하여튼 심상정 보좌관 무슨 어디 대학교에 뭐 심상정 보좌관이 뭐 아들을 취직을 시켰고 뭐 그래갖고 뭐 돈을 얼마씩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라나 뭐로 정치 자금으로 심상정이 써갖고 뭐 윤석열한테 뭐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그래서 대통령을 갖다가 포기해가지고 뭐 검찰 봐주기로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중소벤처 이사장인가 뭐 하여튼 상공 이사장인가 거기에 또 문재인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해가지고 뭐 어디에 뭐 돈을 갖다가 빼달려 갖고 뭐 이스탄하가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산학하고 연결해가지고요. 산학하고 아니면 이런 어떤 R&D 예산 관계해갖고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R&D 예산하고 이런 관계되는 건데도 다 그걸 뭐 그냥 R&D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고 뭐 정치 사건으로 막 만들고 그러는데 다 그 R&D 예산을 빼먹고 나눠먹고 일 하다가 거기서 이상하게 걸리는 그런 일들이라 너무 많아.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냐 하면은 대전제를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R&D 예산이 한 가지 잘못된 걸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야기해도 못해. 그 책이 몇 권이라고 그게. 여러분들 다 뭐 이상한 이야기야. 말도 안 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R&D 예산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아이디어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잖아. 아이디어 그거 특허가 있어도 안 쓰는데 아이디어를 갖고 특허가 있어도 안 쓰는데 왜 그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드는데 그걸 왜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거고. 나라 세금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너가 잘 돼갖고 취익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겨라 해가지고 그러고 기술도 발전시켜서 딴 나라를 이겨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승만 박정희처럼 아니면 중국이나 CATL BID 지원한 것처럼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 파나소닉에 지원한 것처럼 이거는 가능해.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특히 또 등록 우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아이디어는 특허는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몇 년 전에 이야기한 걸 지금 특허를 하려고 하면 3년 전에 했다. 3년은 그건 나가리야. 특허는 20년인데 그러면은 3년 지냈으면은 그동안에 안 했어. 3년 전에 이야기하고. 그럼 특허도 못 내. 왜냐면 6개월에 1년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특허라는 건 나한테 말하면 안 돼. 상식이 아니라 법으로도 그래. 특허는 남한테 이걸 공개한다. 왜 특허가 보장을 20년간 받냐면은 내가 무슨 기술을 개발했어. 근데 개발해놓고 그걸 가만히 입 닫고 있고 뭐 상품화도 안 하고 있어. 그냥 기술만 개발해갖고 혼자 알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알고 해갖고 지 혼자 어떻게 뭐 특허 등록만 받아놓고 등록을 받으면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딴 사람들도 계속 그걸 10명 100명이 그걸 연구를 할 거라고.
그러면은 사회적인 비용이 10배, 100배로 나가니까 먼저 발명했으면 발명했다고 이야기해라. 어? 그러면 남이 먼저 발명하면은 물론 내가 이제 밀려나겠지만 등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등록을 안 하면은 계속 100명, 1000명이 그걸 갖고 연구를 한다고.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아싸리 등록하면 등록했다고 해라. 보고해라.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에이 쉽게 만들어봐. 나 늦어서 안 하고 손 틀어라 이거야. 에? 그런 대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특허는 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러면 공개도 안 하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 그럼 왜 그 사람한테 정부 지원 사업을 줬어요? 왜 합격시켰어요? 그러면은 그거 비밀이야 이런다고. 특허 제목, 뭐 그 사람이 아이디어 제목도 안 밝혀주고 아이디어 내용도 안 밝혀주고 그러면 공개를 안 하고 아무 구체화된 게 없는데 왜 그 사람이 합격이냐고. 그러니까 R&D 예산이라는 거는 그냥 나눠먹기 사업이라고 여러분들. 어?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인 거야. 그리고 나라 돈을 개인한테 줄 수가 없어요. 나라 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대기업을 어쩌고 여기 줄 수 있는 거지. 여태 이것도 모르면서, 이런 것도 모르면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산다, 똑똑하다, 지식인이다, 유튜버다, 뭐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다 개소리라고. 그러니까 R&D 예산 폐지에 대해서 논할 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를 욕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주식을 한다, 경제를 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에? 얼마나 답답하냐고. 8시 반입니다. 주식담보대출 받으려고, 저는 다른 데는 주식담보대출이 다 안 되는데 삼성증권은 되기 때문에 삼성증권으로 옮겨놨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증권 이게 뭐냐면은, 주식담보대출이 한번 하다가 하면 막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요. 꼭 무슨 그래갖고 뭐 룰렛처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제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알아보려고 했는데 한 1시간을 통화를 했나 뭐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통화를 안 하고 어쩌다 하보면은 랜덤으로 되고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원래는 박순영님이 이야기대로 하면은 지금 주식담보대출을 거의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현금 보유가 30%인데 거의 뭐 현금 보유가 5% 남겨놓고는 다 현금 보유 5% 외에는 다 주식 투자하라고 한 거라서 저도 좀 그 말에 좀 공감을 해요. 뭐 지수 떨어지고 기다리고 이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살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그럼 나중에 뭐 전시해 봐갖고 랜덤에서 되면 하는 거고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은 또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R&D 예산 폐지하고 원조 R&D 예산 폐지라는 거는 즉 특허담보대출 제도 신설인데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잘 돼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가장 미국적이라는 거는 가장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걸 특허로 예를 들어 보면 특허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도 중요하지만 실용성이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그래. 무슨 아이디어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 아이디어를 냈고 누가 했든 간에 그 아이디어를 추진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계획을 했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 사람이 토지 계획 잘했다고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순영님은 누가 밑에 부하가 한 거야. 이런 식인 거거든. 그러고 또 챗GPT한테도 물어봐. 그러면은 원자력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제대로 한 거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야 그러면은 처음에 누가 그걸 갖다가 미국하고 기술 도입 협약을 맺었고 그러니까 비법은 영원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기술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그 비법을 미국의 원자력 기구에 가입을 하고
미국의 그 비법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이승만이지. 그럼 원자력은 결국은 누가 한 거냐 하면은 이승만이 한 거야. 그거 최초 특허의 개념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예? 왜냐면은 지금도 그렇잖아. 삼성 SDI가 에코프로 BM의 그 양극재를 44조 원 계약을 했잖아.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장기 우리 주식 단기 투자로 봐서 알겠지만은 나중에 440조 원으로 해야 될 걸 돈 아끼려고 미리 한 거잖아. 그런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이나 서류나 이런 걸 개무시해요. 그리고 토지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원자력 이거잖아. 원자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도 크고 뭐도 쑥 크고 이래 된 거잖아. 그러면은 그걸 이승만은 뭐 개털이고 뭐 박정희만 줬다. 박정희도 잘했지만은 특허 개념이나 기술 개념으로 봤을 때는 처음으로 그런 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게 얼마나 그게 힘들고 그런 건지를 처음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뭐 그 다음에는 토지 계획도 했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업적을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 무슨 질문을 했거든. 챗GPT에다. 그 전에는 업적에 그게 들어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물어봐서 지금 박순희님이 그 방송에서 했던 그 텅스텐 상동광산 그거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하 자원 개발한 걸 뭐 이래 물어보니까 챗GPT가 뭐라 그러냐면은 전후 복구하고 뭐 망가진 뭐 광산을 다시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또 그러니까 재차 물어보니까 그거 수출을 하기 위해서 상동광산 이런 걸 해갖고 외화벌이를 많이 했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런 거는 또 물어봤어. 광산 개발하는데 일본에 유학생을 우리나라 와서 그 지하자원 개발하게 했냐 물어보니까 이승만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뭐 유학을 독려해갖고 우리나라 와서 하기로 유학을 독려했다. 아니 씨발 챗GPT 이것도 미쳤어.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거를 어쨌든 간에 이승만 정권에서 한 거 맞잖아. 그게 곧 R&D 예산 대기업 지원이라는 거야. 오라 했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기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채용을 해갖고 우리나라 지하자원 개발했다는 건 또 맞는 거잖아. 상동광산도 어쨌든 간에 이승만 때 해갖고 외화를 많이 버려들인 건 맞잖아. 그러면 그 상동광산에 있는 텅스텐이 중국하고 반대되는 거잖아. 그래서 미국이 또 상동 좋다 그러고 그게 뭐 무기하고 반도체 다 해가고 2차 전제도 들어가는 거잖아 그게. 아니 이 미친 채팅.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AI 이런 거 진짜 미친 AI 버블이 거짓말이 아니다고 여러분들. 참고 자료로 쓰는 거지. 나도 참고 자료로 쓰는 거지만 그러니까 결국 7번째 광산 개발인가 지하자원 개발 이걸 갖다가 업적으로 7번째 넣더라고 이 개자식이. 그러니까 이승만의 그 업적을 치면 내는 봐서 지하자원 개발 그게 거의 제일 1번은 원자력이야. 원자력. 내가 생각해 이승만의 업적은 1번 원자력, 2번 상동광산, 그러니까 지하자원 개발. 그러면 지하자원 개발이 그러면 이승만이 경사 이론하고 관계 있나? 그러니까 대기업 집중 투자 이론. 그게 R&D 예산 대기업 지원하고 똑같은 거잖아. 함께 별 관련은 없고 뭐 그런 걸 나는 책으로도 누가 써놓은 거 대신 껍데기는 받았고 이랬지만은 갖고 오라는 거야. 아니 그렇지. 이승만이가 직접 안 할 수도 있고 최초 창조자가 아닐 수가 있지 사람아. 무슨 누가 최초가 중요한 거냐 그럴 땐 또. 그럴 땐 또 최초 따져요. 똑같아. 뭐 했냐면은 최초가 내가 최초를 물어봤냐고. 그 사람이 누구냐 일본 유학생을 그런 정책을 했냐 원자력을 도입했냐 그런 걸 묻는 거잖아. 그때 당시에 누가 대통령이 누구였냐 그지. 지금 현재 왜 그걸 갖다가 극도로 칭찬할 수밖에 없냐면은 지하자원 개발 원자력 도입 이런 걸 갖다가 그 다음에 지하자원 개발 일반 유학생 오라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R&D 예산을 직접 투자한 거고
그러면은 경사 이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는 행위가 그렇잖아. 다른 나라는 다 영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나라들은 다 해갖고 요즘에 무슨 10만원 나눠먹고 옛날에 25만원 나눠먹은 것처럼 돈을 다 나눠먹고 소비를 했잖아. 그런 와중에 그 사람, 이 대통령은 그런 걸 안 하고, 그거를 갖다가, 상동 텅스텐 개발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데, 그때야 수출이야 박정희만큼 당연히 안 됐지만, 그래갖고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9배를 중화학공업이 앞서가니까,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이나 그런 걸 위해서, 자원 개발을 한 거잖아. 지하자원 개발을 한 거잖아. 거기에다 올인한 거잖아. 그래서 겨울을 따뜻하게 잘 쳐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동 텅스텐 광산뿐만 아니라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해서 우리나라가 한 거 맞잖아. 그 다음에 원자력을 집중해서 한 거 맞잖아. 그러면은 집중 투자 한 거잖아. 집중 투자. 거기에 그러면 미국에서 원자력 그거 할 때 그냥 이렇게 한 거냐고, 그냥 주고 광산도 개발할 돈이 안 들어가냐고. 그런 데다가 집중 투자한 게 그게 R&D 예산 집중 투자한 거라고. 그때 당시는 원조 경제지. 미국에서 원조 받은 걸 갖고 지금 같으면은 어쩌고 저쩌고해서 얼마씩 나눠 먹었겠지. 근데 그걸 안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R&D 예산 대기업 지원 특허담보대출 제도 신설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초라고. 그게 뭐냐면 R&D 예산 대기업 지원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꽃이라고. 중국도 그래 하는데 중국은 그냥 저거들끼리 나눠 먹게. 중국은 그렇잖아. 정치하고 경제하고 같은 거라 가지고 그냥 R&D 예산을 대기업에다 나눠주는 것 자체. 그래도 대기업에 나눠주잖아. 그러면 그게 정치하고 경제하고 공동체잖아. 일본은 대기업에다 주고 우리나라 이승만 박정희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다 대기업에다 주잖아.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R&D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R&D 예산을 대기업에만 줘야 되는 거야. 하여튼 R&D 예산은 대기업하고만 관계되는 거고, 특허담보대출 제도는 모두하고 관계되는 거라고. 이 차이점이야. 이승만 대통령은 특허적인 관점에 봤을 때도 R&D 예산 대기업 지원, 그러니까 상동경산 원자력 이런 거 있잖아요. 지하자원 개발. 이런 어떤 R&D 예산 대기업 지원 한쪽에다가 밀어주는 그게 경사 이론이거든. 근데 그게 만약에 아이를 하더라도 그런 걸 갖다가 방치하지 않고 그걸 하게 한 사람이니까 경사 이론을 창시자는 알지랑정 경사 이론대로 한 사람이잖아. 그거를 더욱더 발전시킨 사람이 박정희고, 그게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 원조를 받은 돈을 가지고 지하자원 개발 이런 걸 원자력 이런 걸 추진한 분이고, 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배상받은 돈, 그런 등으로 베트남 참전 이런 돈으로 포스코 등을 세운 거잖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이나 지금 현재 좌파 쪽에서는 이 두 사람을 다 부정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런 게 이제 대기업이 이제 생겨난 거잖아. 그래서 대기업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이 컸는데 돈은 세금이 나라가 굴러가는 거는 이 대기업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굴러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R&D 예산도 어디서 나오냐? 연 35조의 R&D 예산. 결국 대기업에서 나오는 거야. 그 돈을 세금으로 해서 이게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쓰는 어떤 여유도냐. 그러면 결국 R&D 예산은 이걸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이승만 박정희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R&D 예산을 받아 처먹고 조용히만 있어도 누가 말을 안 해요. 이걸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으로 이용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대기업을 공격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95년인가 그때쯤 2차 전지 기업들이 사원을 걸고 이거 해도 돼도 안 돼. 그때를 어떻게 하냐고. 똑같아.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되냐 방향이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았겠냐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똑같아.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이거 해갖고 괜히 나중에 헛돈 쓰는 거 아니냐, 회사 망하는 거 사원을 걸고 해갖고 2차 전지 지금까지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의 연자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나라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뭐 이것도 이제 유상증자 방해할 건데 중국이나 그 아까 같이 금량 망하게 하고 고려아연 일대 주주가 사모펀드 넘어가게 하고 R&D 예산 대기업에다 우리가 2차전지 1원도 안 주고 중국하고 일본은 몇십 조를 주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잖아. 어? 그런 게 에코프로 못해도 뭐 상장을 지연시켜갖고 근거하게 만들고 삼성 S대 포스코 푸처엠도 뭐 유상증자 막 존나게 시비 걸어갖고 어떻게 저떻게 해갖고 안 해주려는 거 근거히 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는 개 멋이고 R&D 예산 받아 처물려면 중국은 뭐 무슨 전해질 무슨 뭐 배터리가 있고 전고체가 뭐 우리보다 앞서간다고 매일 뻥치잖아. 그래야 내가 R&D 예산을 받아서 중국을 따라잡게 해줄게 이럴 거 아니냐. 그런 핑계를 해갖고 돈을 다 그럼 대기업에도 해야지. 왜 네가 뭘 씨발 네가 2차 전지를 뭐 한다고 대학 교수가 제지라고 매일 쓸데없는 언론에 갖고 플레인하고 R&D 예산 받아 처먹으려고 이지랄을 하고.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 토지 계획이란 것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농민한테 주는 거 그거 토지 계획. 그것도 봐봐. 그것도 시점을 잘 봐봐요. 언제냐고. 그게 6.25가 일어나기 3개월 전에, 그러니까 6.25가 일어나기 3개월 전에 그걸 완성을 시킨 거 아니야. 완성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 벨기에들 내려와서 그 새끼들 주특기가 그렇잖아. 뭐 나눠준다고. 그러면 사람이고 홀라당 할 건데, 그 새끼들이, 벨기에들이 와가지고, 뭐 25%를 갖다가 새로 걷겠다 해갖고, 뭐 그냥 뭐 전쟁이 나서 전쟁이 가을까지 못 가는 바람에 수확은 못하고 걔들이 도망갔지만, 그런 식으로, 벨기에들은 땅을 나눠준다 하지만 소유를 안 주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한 걸 갖다가, 그래갖고, 6.25 때도 다 개인 땅이 자기끼리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에 서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국민들이 그렇게 노력한 거 아니야. 자기 땅이 있는데 내 땅 내가 지켜야지. 그렇게 6.25를 갖다 우리가 이긴 게 된 거고. 6.25가 1년 전에, 6.25가 일어나기 1년 전에 숙군 사업을 해가지고, 하여튼 벨기에 10,000명을 덜어낸 거 아니야. 5,000명은 도망가고 5,000명은 잡아갖고 뭐 어떻게든 깜방에서 보내고 뭐 이랬겠지. 그러니까 그걸 안 했으면 어떻게 돼? 난리 나는 거야. 벨기에가 진짜 뭐 해갖고,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좀 자세히 보면은, 막 우리나라 군인을 죽이고 벨기에들 내려왔고, 안 그랬겠냐고, 그때는. 그때 상황을 좀 알으라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지.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가 거의 자경화가 됐어요. 그럼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냐고. 상상을 해보라고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도 중화학공업이 9배나 앞섰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여러분들. 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 내가 최대한 지금처럼 나라 망하겠고 2차전지 망하라고 언론이나 뭔 사회에서 압박을 가하잖아. 나는 좋아. 2차전지 주가 넓지니까 그걸 원하니까 나는 지금 더 누가 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살려다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좀 이따가 다시 해볼 건데 할 건데 여튼 그런 식이라고. 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적어도 지금처럼 반대는 안 하잖아. 야, 우리나라 지하자원 개발에 글로 돈을 몰빵 쳐. 상동 텅스텐 이런 걸로 수출해서 돈 벌을 거야. 뭐 이래 된 거잖아. 석탄을 캐야지 산에 나무도 좀 안 빼고 국민들이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필요한 데다가 자원을 개발해갖고, 그러니까 그런다면은 강원도 태백 쪽에다 돈 퍼줬겠지. 전라도에는 안 줬겠지, 당연히. 나눠 먹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뭘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뭐 세계 7대 강국이 된 게 뭔가 꼽아? 그러면 세계 7대 강국을 한 사람이 이승만하고 박정희니까, 자기네들은 한 거 없어. 이 사람이 먹은 그러니까 지금 R&D에서를 나만 처먹으면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 R&D에서를 더 많이 받아 처먹기 위해서는 중국을 칭찬해야 되거든. 중국보다 우리가 딸려. 이래서 하면서 중국을 앞질러야 돼. 2차 전지 부분이 특히 그렇잖아. 중국은 세계 1위고 대단한 나라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중국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남의 특허를 그냥 쓰니까 내수만 좋은 거고 수출에서는 지금 다 걸려. 그거 갖고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윤석철이니까 그래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도 특허가 뭔지 기술이 뭔지 잘 몰라. 기술에는 특허하고 비법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데
뭐 하여튼 간에 그 사람은 매일 특허를 해갖고 우리가 뭐 매일 뭐 특허를 뭐 이겼다. 아, 맞는 거야. 나중에 그거는 특허는 소송 빨리 할 필요 없어. 나중에 자기가 쓴 거 다 그대로 물어내야 되는 거야. 중국은 그렇잖아. 보조금 받아서 R&D 그 예산 받아서 하는 거라 내 돈 깨지는 거 아니니까. 뭐든지 하면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돈으로 R&D 예산을 받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경제가 달라요. 경제하고 정치하고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CATL도 시진핑 거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정치하고 서로 그것도 정치 파벌들끼리 자기가 그 기업체를 갖고 있는 거잖아. 아휴. 결론적으로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R&D 예산 대기업이 지원이 되느냐. 결국은 R&D 예산이 폐지가 돼갖고 뭐 특허도 안 받고 대출 생기냐. 딱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특허 R&D 예산 폐지에 대해서 가깝게 한 이야기야. 이 R&D 예산 대기업에 지원 안 되면 폐지되는 거죠, 당연히.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R&D 예산 대기업에다 지원한 거랑 똑같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잖아. 그 이후로 그걸 누가 했냐고. 그래도 그 이후로 대통령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반대는 안 했고, 일본하고 치킨 게임 두 판 붙어갖고 다 이겼대잖아. 그때 김영삼 때가 2차 치킨 게임이었을 거야. 치킨 게임이라는 거는 가격을 서로 낮추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하나를 작살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는 그렇게 했는데 2차 전지는 왜 중국을 키워주는 걸 한다고. 특히 누구 때 했냐면 그 대통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중국은 뭐 큰 산이요 그러고 중국에 쎄쎄하면 된다 그러고. 중국을 개박살 내야지. 내는 거는 커녕 우리나라 걸 개박살 시키니까. 아니, 우린 중국을 개박살 안 내도 좋다지만 R&D 예산만큼은 대기업에다가 줘야 되는 건 맞잖아. 대기업에 안 줘도 좋지만 유상증자만큼은 말기면 안 되잖아.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공산국. 아니, 금강문이 씨발 공무원이야 뭐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특수법인이잖아. 특수법은. 나도 씨발 특수법인에서 얼마 정도 근무해봤지만, 특수법은 겠다는 게 네가 뭔데. 공무원도 아닌 게. 참나 새끼들. 요번에 에코프로비엠 씨발 유상증자하는데 씨발 또 태클 걸겠지. 걸든 말든 씨발 애됐든 간에 그 기술이라는 거는요, 그 대통령이 누구다 뭐 유상증자를 해줬다 말았다 관계없어요. 그런 거는 뭐 어쨌든 그런 거니까. 근데 내가 그래갖고 아까 2차 전지 살라고 이거 삼성 SDI 그거까지 옮겼는데 이게 씨발 왔다리 갔다리 해. 아이고 참나. 좀 이따 또 해보면 되려나 해갖고 조금 더 사놔야 되는데, 안 사도 관계없어.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조금 이런 걸 사는 거나 이런 거 반응이 늦었다 생각하면 남보다 1년 더 가져가면 돼.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토지 개혁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좀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거야.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원조받은 돈 이런 거나 자기의 어떤 생각 이런 걸 갖다가 원자력 쪽에다가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토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 개발, 중화급 석탄을 떼갖고 화력발전 전기를 일으켜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이 그때 당시에는 화력발전소라든지 비료공장을 다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농민을 위해서 비료공장 만들고, 그 다음에 하여튼 석탄 이런 거,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산에 나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텅스텐과 같은 그런 어떤 자원을, 지하자원 개발하고, 여튼 간에 이런 거가 그쪽으로 집중 투자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눠먹지 않고 집중 투자해갖고 국민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집중 투자하는 게 그게 R&D 예산이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몸소 보여준 사람이, 그런 걸 갖다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다른 건 다 모르겠고 하여튼 그게 자본주의 미국하고 가장 가까이 가는 제도라고. 그 제도만 되면은 그걸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걸 갖다가 완성한 사람이. 그래갖고 그거에 나온 돈을 갖고 R&D 예산을 만들어 쳐가지고 또 그걸 같이 이승만 박정희처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대기업에는 1원도 안 주고 대학, 산학, 연구소, 개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사회 10%들이 저끼리 나눠 먹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 그게 바로 공산당이라고. 그걸 대기업에다 줘갖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취직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취직도 하지만은 그 R&D 예산이라는 거는 대기업을 써야 되는 게 분명한 거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거는 R&D 예산은 창업하고 관계없잖아. 창업하고는 별도로 해갖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미국처럼. 그거를 기틀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인 거고, 그걸 완성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 거고, 그거를 중간에서 어쨌든 간에 못하게 된 거잖아. 왜냐면 특허와 기술이 중요하지 않는데도,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필요가 있는 것처럼 해서, 김대중이 그때 당시 코스닥에서 IT 그 법을 때 10만 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망하게 했고, 노무현도 특허가 필요 없는데 자기 집권 기간 5년 동안 1544-8080 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7시까지 특허 상담해주고 토요일도 2시까지 상담해주고, 그거 미친 짓을 왜 하냐고. 특허가 필요도 없는데. 이명박이도 특허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처럼 SBS 하우마치 아이디어 프로그램 만들어서 근한 6개월 이상을 갖다 1년간 했나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괜히 특허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걸 단호하게 끊어내고 특허가 있으면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R&D 예산을 폐지함으로써 결국 폐지되면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 윤 대통령이 얼마나 주의고싶겠냐고. 예?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큰일 나요. 그래갖고 변희재 같은 사람도 보니까 그 R&D 예산 AI 바이오 이거 다 쓸데없고 사기다 막 그래 샀다가 결국은 뭐냐, 그 AI 바이오 뭐라 그러나 펀드 만들고 그거 다 사기거든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이야기를 하니까 변희재도 무슨 탄핵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잡혀 들어갔다고. 깜빵 가는 이유가, 변희재가 깜빵 가는 이유도 똑같아요. 다른 거 아무리 건드려도 깜빵 안 가. 예? 그런데 R&D 예산 이거 건드렸다가는 R&D 예산 폐지, R&D 예산이 녹아는 사람들은 깜빵 가는 거야. 나도 그래서 갈 줄 몰라가지고, 나는 그런데 워낙 이게 규모가 작아서 안 가는 거야. 예? 만약 내가 어떻게 해서 어디 잘못됐다 그러면 R&D 예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돼. 진짜 변희재가 깜빵 가기 몇 달 전에 이재명이 AI 바이오 겁나 까더라고. 야, 그래도 얘 다치겠네 싶더라고. 이게 결국 깜빵 갔잖아. 그거 이야기하면 깜빵 가요. 그만큼 이게 이렇게 내가 이야기 여러분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잖아.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그런데도 모르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특허를 최소한 10개를 내가지고 그걸 5개 나라에 특허를 10개를 하게 되면 돈이 한 5억은 들어가요. 근데 미국은 한 1, 2천밖에 안 들어요, 돈이. 특허를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5천만 원 이렇게 해도 10분의 1밖에 특허비가 안 들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어가지고, 기업을 망해도, 자기가 돈으로 갚아주고 그건 안 해요. 특허만 경매해서 넘어가는 거고. 특허가, 에디슨은 1000개고, 잡스는 죽고 나서도 153개를 등록받았기 때문에, 특허 몇 개, 2개 넘어간다 해서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기업이 막 생겨요. 이렇게. 특허담보대출 때문에 창업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창업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를 최소한의 10개를 해갖고 50개의 혜택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돈이 5억이 들기 때문에 그게 특허만 드는 게 특허를 하다 보면 그 몇 년간의 그것도 들어가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그 특허가 10개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성공할 확률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코탁, 뭐 벤처기업 이건 다 사기가 뭐 그런데 웬만한 거는 99% 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런데 이제 대기업은 뭐냐면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어도 특허를 하는데 5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 직원이 그 변리사를 하잖아. 하고 그러고 특허를 그러니까 LG업 같은 경우도 5만 개를 갖고 있을 수가 있고 뭐 10만 개인가 이렇게 갖고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대기업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어도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직을 하려면 대기업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고 대기업도 그 중에서도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수출 세계 1위 그 업종의 특허수 세계 1위 성장기까지 돼 있는 게 2차 전지인 거고 2차 전지도 함부로 그런 게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1995년도에 그 LG화학, LG엔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푸치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삼성 SDI, 이런 기업에서 회장단들이 1995년도부터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틀었어요. 틀어서 그걸 해갖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생긴 거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도 이게 한국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는 이게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대기업은 특허담보대출 제도도 없어도 스스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해당단이 그렇게 마음을 결심 안 하면은 우리나라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도 함부로 이렇게 2차 전지와 같은 위험한 사업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근데 그렇지 했는데 실패할 확률이 거의 90%였는데 지금은 성공할 확률이 90%가 된 거 아닙니까? 축복이라고. 이걸 알아야 2차 전지에 대한 멘탈이 있는 거고 세계 1인 거고 성장기인 거고 이런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하면 2차 전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나는 2차 전지고 뭐 다 필요 없다 이러려 그러면 그냥 나는 2차 전지도 필요 없고 뭐 이런 거 감사한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우리나라 아예 영원한 발전을 했어요. 2차 전지를 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돈을 앞으로 벌 거기 때문에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생기거나 말거나 뭐 R&D 예산이 폐지되거나 말거나 뭐 R&D 예산을 저희끼리 나눠 먹거나 말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2차 전지 투자하는 사람들은 관계 없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하더라도 양립적으로도 그렇고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R&D 예산 폐지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R&D 예산 폐지라는 거는 R&D 예산을 대기업에 줘갖고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거나 그것도 동시에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생기게 되잖아. 지금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의 자제들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고 그러니까 R&D 예산 대기업 지우는데 그거 가가지고 병신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R&D 예산 폐지를 해야 되고 R&D 예산 폐지를 하려고 하면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집중투자 이론, 대기업 집중투자 이론에 대해서 그거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허담보대출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해서 폐지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마인드를 존경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윤 대통령이 그걸 아는 게 아니야. 국민들이 모르니까 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모르는 걸 어떻게 대통령이 아냐고. 방향이 그럴 거다라고만 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R&D 예산 카르텔이 점점 걔들만 좋아지고 그들만 강화된 거고 그러니까 R&D 예산이 박근혜 때 20조가 문재인 때 30조로 된 거고 문재인 때 30조 해갖고 윤석열은 그걸 24조를 깎아서 26조로 만들려다가 실패해갖고 원시를 시킨 거고 그 시킨 걸 갖다가 이재명이 되는 바람에 35조로 해준 거잖아. 그러면은 R&D 지금 윤 대통령은 깎거나 국민의힘당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고 그게 옳은 거고 그게 전통인데 과연 사회 지도자층 지식인들층이 계속 누구를 뽑겠냐고. R&D에서 올려주는 사람을 뽑는 거야. 왜?
그게 통했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 도움이 되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뽑는 거잖아. 문재인, 이재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너무 무식하다는 거야. 너무 이걸 모른다는 거지.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은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냐 없냐가 그 차이점인 거고, 과거 중국의 후진타오와 등수홍평 때 잘 된 거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된 거고, 지금이 중국이 밀리는 거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있어도 그걸 그냥 이래 우리 똑같다. 우리나라도 있다 하지만 없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야.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있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름은 계속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분배를 해야 2차전지 투자가 진짜 고맙고 대단한 거고 위대한 거네. 그리고 살아도 이런 방향을 알아야 어떤 놈이 아군이고 적군이고, 아군 적군을 떠나서요, 올바르게 세상을 보는 눈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전지 투자에 대한 멘탈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오늘은 요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